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정장 TV입니다. 자, 어제는 공매도 때문에 크게 위축이 되었던 투자 심리, 실질적으로 공매도가 좀 크게 나왔던 그런 하루였는데, 오늘은 뭐 공매도가 안 나오진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뭐 단기적인 어떠한 그런 흐름으로 이슈로 오늘은 좀 뭐라 그럴까요? 어제 하락한 부분에 대한 반격이 나왔다. 자, 주지해 드린 대로 물론 예상보다 공매도 재개 첫날 낙폭도 심했고요. 또 공포에 휩싸일 정도로 종목에 대한 단기 하락폭이 컸었는데 일단 뭐 현재까지는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는 뭐 어제에 이어서 뭐 공매도가 거세게 나오는지 아니면 공매도에 따른 심리적 위축인지 다소 좀 공포스러웠었죠. 근데 막판에 좀 끌어올려주면서 그나마 내일 좀 편하게 좀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 장세를 다시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가 많은 종목, 전통적으로 우리가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HLB 같은 이런 바이오 종목군들의 공매도가 많았었어요. 물론 삼성전자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염려가 되지 않는데 이 바이오 업종에 몰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이오가 고성장주잖아요. 그런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적이라든가 펀더멘탈, 목표가 대비해서 오버슈팅된 종목군들은 바이오의 표적이 될 수밖에 공매도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제도 사실 코스닥이 무너진 이유가 뭐 코스닥 상위 종목이 시총 상위 종목이 대부분 다 바이오잖아요. 자, 바이오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코스닥은 셀트리온 그룹이 일단 뭐 합병이 되게 됐을 때 코스피 이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코스닥에는 시총 상위 종목에 바이오가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그 의세가 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셀트리온 HLB 물론 뭐 양 시장 예전에는 뭐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바이오의 대장주였는데 지금은 HLB 같은 경우에는 뭐 진작에 시총 상위 종목을 좀 내놨기 때문에 지금은 아닙니다만 공매도가 많은 종목,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카카오는 사실 HLB 셀트리온에 비해서 공매도가 많다라고 보진 않습니다만은 이 종목은 주가가 바이오주와 달리 그렇죠.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뭐 세 종목 모두 공매도가 우려가 됐던 그런 종목이긴 해요. 카카오도 최근에 한 달 동안에 대차장고가 크게 올랐던 증가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좀 우려했었잖아요. 대신 이제 개인들이 저가 매수에 굉장히 강하게 또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상당히 좀 견조했습니다. 자, 이 세 종목 공매도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투자 전략을 우리가 계속해서 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내일은 또 휴일이잖아요. 그죠? 어린이날 휴일 여러분 편안히 쉬시면서 한번 가볍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공매도는 언제까지 우리가 또 우려감을 표출해 내야 되는지 단기에 끝날 것인지 아니면 좀 장기화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투자연구소 유료문자 회원 안내 뒤에서 좀 자세히 더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고요.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제 그죠? 공매도 부분 재개이긴 합니다만 1년 2개월 만인가요? 다시 재개가 됨에 따라서 상당히 뭐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많이들 염려했었는데 저를 포함한 대부분 뭐 전문가들은 그렇게 우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근데 어제 하루가 워낙 좀 아프게 밀리다 보니까 원망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어떠한 기존에 말씀드렸던 이 공매도가 어떤 흐름을 바꾸지 못한다라는 그런 어떠한 생각 또 견해는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일부 종목군들이 좀 생채기가 나서 그렇지 코스닥 대부분 종목군을 하고요. 뭐 사실 시장이 변동성이 컸다라고 보진 않고요. 어떻게 본다면
뭐라 그럴까, 일주일 넘게 코스피, 코스닥이 흘러내렸잖아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불안한, 또 공포스러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공매도가 1년여 만에 재개가 되니까 앞다퉈서, 야, 이거 일단 팔고 보자라는 그런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잠깐 정리를 해보면, 거기 이제 3일 공매도 상위 종목, 뭐 코스피랑 코스닥 나눠져 있습니다. 코스피는 사실 낙폭은 크지 않았었는데, 코스닥이 바이오 중심의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바이오가 많이 포진이 되었기 때문에 급락세를 좀 보였었어요. 거기 보시면 시젠이 8%나 빠졌네요.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거의 6% 하락을 보이고요. KMW 같은 종목도 8%. 원래 많았었죠. 그죠? 공매도가 많은 종목 중에 하나였었고요. 우리가 자주 얘기하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도 어제 제법 많이 빠지고요. HLB도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관련된, 자, 셀트리온은 왜 이렇게 뭐 제약이나 헬스케어 포함해서 공매도가 많은지, 지금도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는지 사실 좀 물음표가 있는데요. 어쨌든 공매도가 많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로서 양시장 합쳐서 1조가 넘는 그런 공매도 관련 거래대금이 취해졌죠. 오늘은 뭐 집계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보다 확실히 줄어든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거의 90%에 육박할 정도로 공매도 거래대금의 막대한 비중을 차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매도 금액, 거기 나와 있나요? 그죠? 비중을 보게 되니까 셀트리온이 압도적으로 금액적인 면에서는 크네요. 근데 이제 전체 거래대금 중에서 한 15% 정도,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만, 그죠? LG 디스플레이가 약 490억, 그죠? 490억 정도인데 비중은 엄청나게 컸네요. LG 디스플레이 하루 거래량의 약 30% 정도가 공매도 거래대금이었다. 엄청나게 크네요. 일단은 우리가 너무 쫄지 말라, 이런 말씀 제가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이 결국 이제 공매도를 부분 재개했다라는 그 이슈 자체는 글쎄요, 뭐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놀라죠. 그리고 무섭잖아요. 공매도. 공매도에 대한 개념 여러분들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 가서 뭐 시간이 되면 잠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공매도가 우리가 안 해봐서 그렇지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뭐 파생, 또 해지 개념으로 또 합법적인 거래라고 하는데, 정말 합법적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물음표잖아요. 개인들도 지금 뭐 대주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좀 바뀌고 이미 바뀌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공매도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들은 떨쳐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러한 종목군들, LG 디스플레이, 뭐 신풍제약, LG화학, 특히 코스닥이 좀 많이 아팠어요. 그죠? 여러분들 주가 등락률을 보게 되면 코스피는 그나마 괜찮아요. 오히려 오른 종목군들도 꽤 많아요. 자동차 종목은 오히려 더 올랐잖아요. 공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코스닥은 시총 상위 종목, 특히 바이오는 초토화가 됐었어요. 오늘 어느 정도 좀 주가 방어가 됐었는데요. 자, 일단 주가 방어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많이 올라온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그동안에 주가 하락한 것 비하면. 그리고 셀트리온은 이미 보세요. 여기서 잘 만들어 나갔다 이렇게 밀려온 거는 글쎄요, 뭐 시장 영향 아니면 공매도의 어떠한 두려움, 이런 부분이 선반영되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사실 차트상으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 하루는 충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그동안에 30만원 아래에서 형성된 이런 어떤 셀트리온의 평가가 되받아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공매도의 가장 큰 단점이 뭔가요? 안 좋은 점. 공매도의 가장 큰 위험한 점이 뭐예요? 손실이 무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여러분들 게임스톱인가요? 미국에 뭐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동학개미와의 뭐 싸움. 꼭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 셀트리온이 사실 실적이 잠깐 주춤했었을 뿐인데, 그런 부분이 이제 공매도에 또 타깃이 될 수 있겠는데요. 오히려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 셀트리온은 또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숏 커버리지 가능성도 있죠. 최근에 나왔던 이슈가 아무런 어떠한 주가에 영향을 못 주는 그런 모습,
자가 진단 키트인가요? 뭐 크진 않습니다만 이게 뭐 변별력이라든가 또 이런 또 신뢰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어찌됐든 식약처에서 조건부 허가를 받았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을 본다면 글쎄요, 좀 미리 선반영된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오히려 오늘을 분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그동안의 과매도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주가 회복의 어떤 흐름이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매도 뭐 많이 나왔던 또 우리가 공매도 재개 후에 급락한 주요 종목분들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요. HLB도 또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HLB도 오늘 보니까 또 리보세라님 관련된 또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뭐 그것 때문에 올랐다라기보다는 좀 오바해서 빠졌기 때문에 좀 오늘 반등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너무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렇죠? 자, 코스피와 코스닥의 공매도 상위 종목 주가 하락률을 보면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죠? 코스닥이 훨씬 더 불리는데 왜 그렇게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공매도의 영향을 이렇게 많이 받느냐? 아무래도 성장주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자, 성장주라는 아직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종목군들이 대부분이고 바이오처럼 앞으로 잠재력은 있지만 아직까지 이런 레코드가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더 민감하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 말씀드린 대로 디아트러스트라고 하는 자가진단 키트 조건부 식약처 조건부 허가를 받았고요. 미국 FDA의 임상 허가 심사를 현재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주가는 전혀 반영을 못했죠. 휴마시스랑 공동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 유통을 하는데요. 글쎄 휴마시스는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근데 셀트리온은 공매도의 영향인지 공매도 우려감인지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회복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가가 미리 많이 떨어진 것들은 조금 뭐라 그럴까 시간이 갈수록 공매도에 대한 어떤 제한적인 영향. 그래서 저는 이후로 셀트리온의 주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자, HLB는 어떨까? HLB도 좀 더 뭐라 그럴까 셀트리온과 유사한 그런 패턴의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할 말이 많죠, 그죠? HLB 하면 그런데 이렇게 답답한 흐름을 보여줬어요. 사실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죠? 아직 결론이 안 났잖아요. 근데 증선위에서 빠른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뭐 답보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일단 무상증자로 커버리징 했습니다만 다시 제자리로 내려왔죠, 그죠? HLB가. 상당히 우여곡절을 좀 많이 겪고 있는데 아직 거래량이 그다지 크게 수반이 되지 않는 그런 기술적 반등에 국하지 않는다. 글쎄요, 이렇게 리보세라닉 관련된 얘기 진행성 당랑함인가요? 완전 관해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사실 HLB 같은 경우에 적재적소에 주가가 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어떤 주가 관리는 좀 잘 해놓는 이슈를 부각시키면서 이런 소식들을 좀 빨리빨리 전해주기 때문에 주가 관리 좀 잘 해주고 있는 회사 차원에서 그런 어떤 긍정적인 기대감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뭐 리보세라닙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떠함, 이 암, 폐암이라든가 위암, 또 뭐 색소암, 림프암, 간암, 뭐 선양낭성암, 대장암, 이번 오늘 뭐 당나암 얘기까지 나온 것처럼 여러 암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이 완전 관해가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조금만 그래도 기존의 어떤 데이터보다 개선만 돼도 의미 있다가 우리가 이제 항암 어떤 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얘기를 하는데 완전 관해라고 하는 것은 암세포 자체가 완전히 소멸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마어마한 건데 주가에는 이게 언제 반영이 될지 사실 미지수긴 하죠. 그래서 HLB 역시도 셀트리온처럼 뭐 공매도가 많이 우려되는 그런 종목인데요. 이미 선반영되었다라는 측면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HLB도 이제는 주가가 반격해서 형성이 되면서 주가 회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자, 카카오까지 볼게요. 카카오는 좀 성격이 다른데요. 자, 셀트리온, HLB, 카카오 역시도 긍정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뭐 카카오 게임즈, 자, 카카오 게임즈도 이제 공매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카카오 게임즈도 코스닥에서 공매도로서 공매도 거래 대금이 많았던 뭐 6번째 종목이에요.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시총 3위로 올라온 것 같은데,
자, 카카오 게임즈뿐만이 아니라 오늘 뭐 실적 발표했는데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카카오 게임즈가. 그죠? 카카오 게임즈 실적이 나와 있나요? 아, 여기 나와 있네요. 실적이 나쁘진 않았습니다만은 사실 기대보다는 그렇게 부합된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2000년도, 작년도, 1분기 대비해서는 올랐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또 순이익에서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만, 예상보다는 썩 좋지는 않았다. 카카오 게임즈뿐만이 아니라, 뭐, 근데 카카오 게임즈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 오딘인가요? 그죠? 이게 이제 앞으로 출시가 되는 게임인데, 여기에 대한 기대 굉장히 많이 해 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카카오, 전체적으로 카카오 게임즈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게임즈뿐만이 아니죠. 카카오페이의 IPO, 카카오뱅크의 IPO,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있는데 왜 이렇게 공매도가 나오냐? 공매도가 왜 우려되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가가 올라서 그렇다는 얘기죠. 누차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카카오 나쁜 거 없어요. 그죠? 뭐, 지금 추세도 나쁘지 않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셀트리온 추세가 확 무너졌잖아요. 그죠? HLB 추세 확 무너졌잖아요. 카카오는 달라요. 자, 그런데요. 앞서 말씀드린 종목은 이 공매도 재개 이후에 주가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카카오는 조금 약간 달라요. 왜냐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적 좋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 계열사들의 IPO 또 실적 호전 다양한 이슈들을 품고 있는 카카오 더 좋지 않습니까? 더 올라가지 당연히 더 올라가죠. 그러나 당장은 공매도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공매도도 여러분들 많이 올라는 종목을 공매도 치는 게 낫지. 많이 빠져있는 종목 공매도 쳐도 뭐 합니까? 더 빠지는 걸 기대합니까? 그런 건 아니죠. 확률이 좀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카카오 거래가 좀 많이 줄었는데요. 오늘은 개인들이 좀 팔고,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쵸?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글쎄요, 개인들의 매수세만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주가가 티나게 안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확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또 단기적인 또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그동안 카카오는 올라온 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올라온 폭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조정도 감내를 해야 돼요. 그 정도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카카오의 앞으로의 상승에는 별 악영향을 안 줄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떨어지는 게 겁나긴 하죠. 누구나 다. 그러나 더 가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더 떨어져도 괜찮다. 안 떨어지면 다행인데요. 제가 꼭 떨어져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안 떨어지면 더 좋겠죠. 추세가 더 견조하게 이어졌다가 상승하면 더 좋겠지만 그 정도가 떨어져도 여러분들 너무 놀라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미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른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카카오페이부터 카카오뱅크. 얘네들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카카오뱅크는 이미 그죠? 시중은행 가장 큰 시총이 큰 그런 시중은행으로 이제 상장이 되면 그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실적이 확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카카오뱅크 얼마나 편리해요. 뭐 선구자 같아요. 어떻게 본다면.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서 많이 바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카카오의 무궁무진한 그런 어떤 성장성은 우리가 뭐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주가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미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을 수도 있고요. 또 단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오르면 또 길게 또 조정을 받는 그런 또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이라든가 또 HLB, 카카오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공매도 재개 이슈는요. 1년여 만에 재개 이슈는 저는 단기적으로 국한이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디에 수렴하냐면 그렇죠. 기업 실적, 성장성, 그렇죠. 이슈 이런 것들과 결국은 수렴을 할 것이다. 지금 현재 글로벌 경기 환경이라든가 시장, 주식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이 공매도 재개로 인해서 우리나라만 처질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매도에 대한 설명 뭐 여러분들 잠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주식이 없는데요. 빌려서 일단 팔아놓는 거예요. 만원짜리 주식 100주를 빌려요. 빌리는데 돈 내나요? 아니죠. 이자만 주면 되잖아요. 담보만 제공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원짜리 주식 100주를 내가 이제 빌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팔았어요. 팔면 어떻게 돼요? 돈이 들어오지 나한테. 100만 원이 딱 들어와요. 근데 3일 후에 이게
반토막이 났다고 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50만 원을 가지고 100주를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내가 100만 원 있는 현금을 가지고 100주를 사는 거예요. 얼마 주고? 50만 원을 주고. 그죠? 50만 원 주고 산 100주를 갚아요. 빌린 사람한테. 그럼 나 얼마 남아요? 50만 원 남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매도의 시세 차익이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매도 여러분 너무 떨 필요 없고요. 너무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자, 현대투자와 함께 하시면 공매도 더 두렵지 않을 거예요. 혼자 하시는 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외롭고 고통스러워요. 막 이렇게 주가 떨어질 때 의지할 때도 없잖아요. 근데 같이 우리가 크로스에서 으쌰으쌰 힘들어지면 같이 이겨내면 충분히 카카오 같은 종목 조정이 더 온다라고 하더라도 버텨낼 수 있거든요. 근데 혼자서 막 하루에 5%씩 막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못 배겨요. 매도 안 하고는. 매도도 잘하면 괜찮은데 꼭 바닥에서 하시잖아요. 대부분이. 자, 그래서 같이 하자라는 거, 무조건 우리가 잘났다 이런 게 아니고요. 같이 하면 힘이 생깁니다.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필요하신 분들 3개월, 6개월, 12개월에 있습니다. 입금 후에 그 전화번호로 입금자 성함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5월 5일 휴일 잘 쉬시고 목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